안녕하세요, 홍수작입니다. 11월 9일, 오늘은 이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그저께 이제 그 갤럭시 S23 관련해가지고, 조기 출시 뉴스가 나올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이 어떤, 조기 출시를 한다는 건 어떤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중국 쪽에서 공급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기본 모델이 안 나오고 프로 모델만 생산을 하죠. 프로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공급망 서플라이 하는 뭐 LG 그룹, 이노텍이나 뭐 디스플레이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기업이 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기본 모델을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급에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얘를 문제가 있으니까는 잘 팔리니까 프로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프로를. 어, 그러면은 이제 프로가 들어가는 카메라가 더 비싼 건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고 오늘 뭐 아이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갤럭시 S23 저기 출시하는 게 이 삼성에서 어떤 큰 결단을 내린 거죠. 큰 결단을 내린 거고 이로 인해서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뭘까? 일단 중국의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옥죄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이 내년에 과연 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3 조기 출시를 하면은 과연 그러면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만약 이 삼성의 그 전략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이후에 갤럭시의 세계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내피셜이죠, 그냥. 그러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내년에 좀 역대급으로 좀 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애플한테는 지금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 국면에 있고 이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그 카메라 모듈도 이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전장 부품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이나 이노텍이나 LG 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이러한 그 핸드폰 사업보다는 전장 사업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아이폰은 좀 문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현재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좀 보면은 이러한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요게 지금 샤오미고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요거 다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 밑에 좀 잘려가지고 나오진 않는데 좀 내려볼까 이렇게 컴퓨터가 그렇게 한 번에 그 돌아가진 않네요.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중국 업체입니다. 2021년 그죠? 1분기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30%가 넘죠. 거의 35%에 달합니다. 35%. 36%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일단 여기서 먼저 철퇴를 맞은 게 화웨이가 날라갔습니다. 화웨이가 먼저 그 전에 날라갔죠. 그리고 나서 약간씩 점유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무리 줄어도 그래도 30%를 중국 쪽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중국이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최신 CPU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신 뭐 디스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OLED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으나 삼성이라고 그런 거 못하나? 삼성이라고 갤럭시 S 시리즈는 가격적인 면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A 시리즈나 아니면 저가형 모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아마 애플이 좋은 건 다 아시지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죠? 가격이. 그나마 있었던 뭐 미니 시리즈
그리고 뭐 SEC 저가 모델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줄여버리고 프로 모델, 내년에는 지금 기본 모델까지 줄여버리고 난 다음에 프로 모델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삼성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긴 하지만은 이 모바일 사업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꿰차고 요번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여러 테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선거 정책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이런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자, AP 전 세계에서 이제 CPU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바이오닉 A, TSMC에서 대만에서 만드는 건데 아이폰이 들어가니까는 얘는 경쟁 상대고 이 스냅드래곤이 문제입니다. 얘를 삼성에서도 만들고 TSMC에서도 만들죠. 근데 요번 금년에 갤럭시 S22에서 삼성에서 만들었던 게 수율이 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져서 나가리가 되고 얘가 더 좋아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도 쓰고 샤오미도 쓰고 오포도 쓰고 비보도 쓰고 한번 더 중국 업체도 다 썼어요. 그래서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에다가 얘네들이 그걸 장착을 해서 이러한 삼성전자나 아니면 애플에 대항을 했던 거죠. 성능이 이제 밀리지 않게 상향 평준화가 됐던. 근데 만약에 이 스냅드래곤을 얘네들이 못 쓰게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멘시티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텍에서 만든 건데 대만 업체죠. 대만 애들이 이제 TSMC의 그런 위탁 생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미디어텍은 좀 이렇게 오래된 회사긴 한데 이 새로운 CPU 얘네들이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저가 사실 이 디멘시티가 성능 면에서도 떨어지진 않는데 이 브랜드가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디멘시티는 삼성전자도 쓰고 뭐 대만이나 중국도 썼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 디멘시티조차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은 자체 생산하는 그런 CPU를 가지고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엑시노스가 지금 수율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투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시간을 지금 벌어서 나중에 수율이 좀 올라와서 다시 이제 그 중저가 라인업 아니면은 굉장히 성능이 업 시키면은 다시 갤럭시 S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내놓는 이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종이라기보다도 좀 삼성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AP가 좀 있었는데 화웨이 그 제조사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철퇴를 맞아서 그 중국 아니면 이제 보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AP 관련해서는 볼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 뭐 설계 업체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대장이다.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CPU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OLED. 이 고가 모델에는 대부분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 애플에서도 OLED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고 LG 디스플레이 이 두 개가 당연히 대장이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덕산 네오록스, 프로 2000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리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잃을 게 많은지 아니면은 어떤 시세를 받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올라갈 자리가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 시스템 저는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 사이의 가격 그때 우리 지수가 이제 바닥일 때 가격이 여기였는데 크게 오른 게 없다. 여기 이제 18,000원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뭐 2만원 이상 충분히 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1년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덕산. OLED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는 먼저 지금 움직임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만원대 돌파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장악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고개를 든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수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2000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엊그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보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이탈을 한다고 해도 크게 잃을 게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프로2000.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은 좀 이렇게 특화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역시 카메라밖에 없다. 애플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있으니까 그렇고, 삼성은 삼성전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제 종가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 여기 박스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보여줘서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 오늘 장중에 거의 고가로 봤을 때는 한 8.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선인데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데, 내일 만약에 그 옵션 만기 때 조정을 받거나,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개는 들어줬으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 단기 종목처럼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삼성전기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올라왔던 종목이 오늘 자화전자. 오늘 그 고가로 보시면은 한 10%까지 올라왔었는데, 워낙 내려온 각도가 좀 크다 보니까는 갭 상승하고 나서도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물량 털어가지고 끝난 그런 그림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수는 있는데, 2만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마다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번 주 혹시 다시 한번 2만원 언더에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자화전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MC넥스 사실 추세는 안 좋죠. 추세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사실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접근법이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내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아니면 좀 그런 것을 감내하고 접근해보고 싶은 분들은, 바닥에서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라인도 괜찮다. 27,000원 부근, 27,500원, 그죠?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뚫어줄지는 모르니까. MC넥스, 그리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들락날락 합니다. 종목이 좀 가벼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라인을 좀 돌파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기 2,450원을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날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라인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저는 224일 선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 1년이라고 이제 보고, 여기 224일 선을 이탈을 안 하면 이 가격대 라인에서는 매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대. 왜냐면 이미 돌렸잖아요. 1년 평균을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을 해서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봤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때 올라갔던 게 약 11.7%, 뭐 한 12%라고 보고, 이 바닥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12%가 정도가 돼요. 12%.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내일 옵션 만기에 오늘 뭐 선거 내일까지 아침에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은 하루 정도는 뭐 쉬어간다고 보고, 이 현재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오늘도 4천억, 코스닥도 오전 내내 마이너스로 있다가 132억으로 이제 플러스가 전환이 되고, 선물 같은 경우 내일 옵션 만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플러스. 그래서 코스피 기간별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게 쭉 보면은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1000억, 2000억, 4000억 거의 더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 시작이 여기였고 2000억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왔던 그 어떤 자금의 흐름, 수급을 좀 봤을 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번 주 목금 뭐 이렇게 쉬어갈 수는 있어도 이 대세가 지금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양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면은 이 갤럭시 조기 출시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너무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옛날같이 이제 뭐 신제품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부품주나 그런 게 부각이 안 됐는데, 왜냐면은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크게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점유율 관련해 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급형 모델만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은 점유율 늘리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은 어떤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삼성이 그 기회를 파고들어서 어떤 그 전략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관련된 그 부품 업체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약간 뇌피셜이니까는 그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재미있었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